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분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진행 준비하고 아직 세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김나리님, 박선미님, 박선주님은 여기 안 계신 거죠 지금?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두인 스마트 컨설팅 대표 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2회차 수업이 됐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공공보험과 숨은 혜택 특강. 네. 사실 이렇게 뭐 거창하게 잡아봤는데 몰라서 못 찾는 보험금이 제가 저번 주 수업에 얼마나 있다 그랬죠? 12조가 넘는다 그랬어요. 12조. 그거 말고도 국가에서 내가 여기 가입만 출생신고나 실생신고가 아니라 주소지만 이쪽으로 돼 있으면은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도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해볼 거고, 저번 주에 강의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이제 보장 분석 요청 주셨던 내용, 특약 내용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숨은 혜택을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번 주에 내었던 내용 복습하면서 어떻게 내 담보 내용이랑 이런 부분을 조절하고 적용을 시킬지, 불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친구 사례예요. 제 친구 사례. 사실 뭐 그냥 우연히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남양주에 사는데 남양주에 미팅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번 야 너 남양주에 있다며 내가 한번 갈게 이러고 갔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술 먹다가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보험금 청구했어? 그래서 보험금 청구해서 안녕하세요. 혹시 신청하셨나요? 네. 이름이 선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친구 사례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이제 했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상처가 있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다쳤냐? 보험 청구는 했냐? 이랬더니 술 마시다가 넘어졌는데 얼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보험 청구는 했냐? 그래서 나 보험 있어가지고 돈 받았어. 실손보험 청구를 해서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실손보험 이거는 얼굴이 이제 찢어져서 수술한 거는 상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어. 혹시 네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특약들 확인해봤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그 국가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바로 조회를 해봤어요.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담보 내용이랑 보험 리스트 가입되어 있는 전체, 그 친구는 이제 엄마가 보험을 다 들어줘가지고 실손보험만 그 담당 설계사님한테 그냥 청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담당 그 설계사님은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챙기진 않죠. 실손보험 청구해달라고 하니까 실손보험만 청구를 하는 거야. 근데 특약을 확인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거 혜택 받을 수 있어를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없냐는 또 차이점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 있었고 상해 수술비 특약 1에서 5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 여기 응급실 내원비 수술비 특약이랑 수술비 특약 해가지고 23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거 나 이 특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 이런 거 혜택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입되어 있어만 알고, 엄마가 해줬어만 알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2026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혹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이런 부분도 보상 처리가 되고요. 자연재해, 여기서 말하는 뭐 자연재해라고 한다면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지진이나 뭐 해일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화재 사고, 그리고 산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화재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주시에서 나오는 보험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대중교통 이용 중 뭐 상해 사망이랑 상해 후유 장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뭐 한시 장애도 청구 가능하거든요. 3%부터 100%까지 청구 가능하니까 단순히 이제 뭐 골절 이런 것만 당해도 후유장애 뭐 3%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1,500만 원에서 3%를 계산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뭐 금액은 뭐 크진 않겠지만 내가 이거를 알면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사고 사망인데, 보통은 일반적인 서울 이런 데서는 이 특약은 아예 없죠. 보통 이게 파주 이쪽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농기계 사고 사망 이런 특수한 내용도 가입이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농기계 사고 후유 장애, 그 다음에 화상 수술비, 그리고 개물림 부담보, 뭐 개를 이제 산책하다가 이제 사고 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파주 쪽에는 혹시 뭐 유기견들이 많이 있나요? 뭐 그런 거는 잘 모르시죠? 제주도 쪽에가 지금 이게 많이 문제예요. 그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강아지랑 같이 와서 버리고 가요. 왜냐면은 애견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잘 키울 때만 반려의 동물이야. 나는 내 키우는 내 자신이 너무 멋있고 생명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돈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요. 치료비가 우리 사람처럼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냥 MRI만 찍어도 몇백만 원 그냥 나오고, 수술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몇천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견으로 하는, 혹시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거 키우세요? 고양이요? 한 마리? 펫보험 들으셨어요? 해지했습니다. 아, 들었다가 얼마짜리 들으셨었어요? 월납 6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비싸죠? 월납 6만 원인데 지금 사람 실손보험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6만 원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어서 펫 적금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많이 혜택 받기가 좀 실손보험 있다고 하더라도 혜택 받기가 어려워요.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반밖에 안 나오거나 이 뭐 퍼센트 정한 거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보통 이제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다가 어느 이게 아프기 시작하면은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주도에는 사실 그게 문제인데 파주 쪽에서도 이게 개물림 이런 이 특약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좀 이런 게 있나? 제주도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스쿨존 교통사고 혹시 뭔지 아세요? 스쿨존? 스쿨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가 지금 몇 킬로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30km예요. 근데 지금 뭐 민식이법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많이 처벌 수위도 세지고 그 형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좀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나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차이점 안다. 예. 자동차 보험은 그 차 사고 났을 때 네. 그 운전자 말고 네. 그 상대방이랑 뭐 사고 난 차나 이런 거 음. 하는 거 운전자는 운전자가 다쳤을 때 그거를 받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개념에 대한 부분은 좀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 담보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차 담보. 그럼 이제 내 차가 망가지거나 내 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자차 담보일 거고요. 대물은 이제 내가 상대방 차량을 망가뜨렸을 때 그럼 이제 그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 이렇게 세 개예요. 대인은 사람이 다쳤을 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막 나무 이런 거 가로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버스 정류장은 얼마나 할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차로 박아보세요. 농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물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거 손해액을 또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차, 대물, 대인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대인에서는 이제 상대방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내가 운전한 것도 대인 사고에 포함돼요. 그래서 자차 담보의 자동차 보험에서의 이제 내가 다친 부분은 자기 차량 상해, 자기 차량 신체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차량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상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기 차량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상해. 혹시 운전면허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있으시고 자차 담보, 내 차가 있다. 나 운전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담보에 자기 차량 신체 사고 했어요? 자기 차량 상해 했어요? 자기 차량 상해가 비싸요. 왜 비싼지 아세요? 범위가 넓어서. 맞아요. 보장 범위가 넓어요. 자기 차량 신체 사고는 내가 다쳐서 이제 치료하는 거 치료비까지만 나오는 거고 자기 차량 상해는 좀 더 비싸긴 해. 근데 메리트는 뭐냐? 내가 사고 나서 일을 못하게 된 위자료까지 나와요. 대인배상에서도 이제 위자료가 나오잖아요. 일 못하게 된 부분에서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자기 차량 상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자차랑 자기 차량 상해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제 보험료를 아끼려고 자차 담보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차 담보는 저는 꼭 넣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과실 협의를 진행할 때 과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승우님, 제가 이제 만약에 운전하다가 서로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난 거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다 해서 차선 변경을 완료했는데 뒤에서 갖다 박았대. 그러면은 차선 변경 사고는 7대 3이에요. 여기 직진 차량이 3이고 끼어든 차량이 70% 과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러면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대 빵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뭐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 파손 부위 이런 부분도 보긴 하겠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과실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과실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럼 수리 어떻게 해? 보상 어떻게 할 거야? 과실협의가 돼야지 이제 수리 업체 입고하고 책임 범위까지만 보상 처리를 받는 거예요. 내가 70%까지는 이 사람한테 보상 처리를 해주고 나는 30%까지만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하거나 내 보험에서 내거나 내 돈을 내야 되는 거겠죠. 일단 뭐 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불 보증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과실협의가 어떻게 되든 내가 먼저 내고 그 나중에 확정된 과실만큼 돈 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이랑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자차 담보가 있어야 돼요. 자차를 먼저 처리를 해서 내 차가 뭐 과실협의가 안 됐을 때 자차 담보로 먼저 처리를 하고 과실 분쟁이 생겼을 때 구상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둘 다 자차가 없다 아니면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책임보험만 되어 있다의 개념은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대인 원만 가입되어 있고 대물배상 2천만 원만 가입된 게 책임보험이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또 승우님을 또 차로 박았다 가정을 할게요. 여기 앞에 계셔가지고 그거 하는데 차로 갖다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때렸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질투나? 이렇게 해서 막 때렸어. 근데 똑같이 다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결과값은 똑같잖아요. 다쳤다. 그리고 입원했다. 그러면 나는 이건 폭행이잖아요. 그럼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자동차로 박은 것도 똑같이 이 사람 다치게 한 거잖아. 제가 민형사상 처벌 받아요? 받을까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받아요. 근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안 받아요. 그래서 대인 2까지 가입해야 되고 대물배상도 이제 2억 이상으로 1억 이상,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2억 이상부터 가입을 해야지 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면은 책임을 면제해줘요. 왜냐면은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거 사고 다 날 때마다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은 우리나라에 다 범죄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가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지만 자동차로 사고가 나서 다치게 한 거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해 준다가 포인트예요. 근데 면제 안 해주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오, 맞아요. 12대 중과실 사고예요. 12대 중과실 사고 뭐 있을까요? 아는 거 얘기해 주세요.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운전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아셔야 돼요. 뭐 있을까요?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이세요. 그래서 신호위반, 뭐 속도위반, 뭐 보행자 통행 위반, 뭐 인도침해, 뭐 약물운전, 뭐 음주운전, 막 여러 가지가 중앙선 침범 이런 게 다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사실 뭐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 이제 처벌이 많이 강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접해 있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나온 거예요. 운전자 보험은 이제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는 거기서 발생하면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내용이에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을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너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돼. 합의를 해야 돼. 아니면은 출근하다가 멀쩡하게 출근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리스크겠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드는데 뒤에 보시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특약 내용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자료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운전자 보험 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형사합의금이에요. 형사합의금. 혹시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 형사합의금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거나? 형사합의금이 없어요? 5억. 많이 되어 있네요. 5억이 되어 있네? 5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뭐냐? 실제로 이제 제가 처리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로펌에 있었을 때 처리했던 사고예요. 내가 출근을 혹시 차 타고 출근하세요? 버스 타고? 차 타고 출근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제 지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있는데 나는 초록불에 제한속도 30km를 잘 지켜서 갔어. 근데 애기가 튀어나와서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속도 다 지키고 신호도 잘 지켜서 초록불에 갔는데 애기가 튀어나온까지 어떻게 그걸 하냐? 그래도 형사처벌 받아요. 왜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만큼 너가 더 주의를 해야 돼. 그만큼 더 그 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해야 돼라는 의무가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면은 형사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유가족들이랑. 근데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2억의 합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속도를 위반했어. 그러면 2억으로 합의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때는 막 5억, 7억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개념 자체는 나에 대한 내용도 있는 특약이 있어요. 자부상 치료비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자기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고가 나서 진단을 받게 되면은 뭐 사실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염좌 이렇게 하잖아요. 목이랑 뭐 허리. 그러면은 보통 그냥 뻐근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전치 2주 진단은 나와요. 근데 그게 14등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등급을 높이는 꿀팁? 이건 뭐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노정호가 알려줘서 이렇게 했다. 병원에 가가지고 노정호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나잖아요. 뇌진탕이 포인트예요. 뇌진탕 뭐 감이 안 잡히죠? 뇌진탕이 포인트인데 사고 나서 머리 콩했어요. 유리에 뭐 조수석에 뭐 이렇게 찧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뇌진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뇌진탕에 포인트 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어지럽다, 토를 했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뇌진탕 진단 이렇게 해서 받으면 11등급으로 확 올라요. 근데 그 상해 등급 자부상 치료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특약에서 보통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는 이 단순 염좌 이런 걸로 계산해가지고 최소 보험료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이제 보통 30만 원 가입되어 있거든요. 이제 30만 원인데 11등급 뇌진탕부터는 그 섹션이 달라져요. 1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보통 이제 가입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뇌진탕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내 자부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차이가 되기도 하고, 이제 상대방에서 과실이 있어서 이제 하게 됐을 때는 그 금액도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은 혹시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는데, 여기서 또 얘기한다고 했죠? 합의금 많이 받는 요령? 이거랑 연장선상이에요. 그 사고는 사실 어떻게 날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거나, 내가 이렇게 보행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이게 막 홍대에서 막 이렇게 치고 가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이제 합의를 할 때 병원마다 진료비 수가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보통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한방병원 입원하란 말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죠? 뭐 비급여도 많고, 비싸요. 그 수가 자체가 일반 정형외과, 뭐 내과 이런 데에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야. 근데 한방병원의 진료 수가는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제 저는 이제 보험사에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통원 치료하는 것보다 입원하는 게 돈을 더 많이 줘요. 통원을 아무리 길게 해도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라도 입원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그냥 아프다고 하면은 전치 2주는 그냥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 입원했어.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제 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이 원래는 지금 더 입원을 한다, 전치 2주가 나와서 더 입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얘기해서 빨리 내보냈어. 우리 손해액 줄였어. 그래서 향후 치료비는 원래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위자료를 산정했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계속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치료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치료를 다니는 거야. 그러고서 다 끝나고 나서 청구를 한 거니까 그 통원 기간 동안에 교통비 하루에 8,000원이거든요. 그거랑 그 실제로 치료했던 내용, 그것만 주면 끝이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보통 전치 2주 진단 받아서 통원 치료하면은 한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 손보사 기준으로 해서는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 보통 통원 치료했을 때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버스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들어보셨어요? 렌트카 공제조합, 걔네들은 그 손해액이 높아서 일반 보험사에서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돈을 걷어서 보험일 제도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버스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렌트카 공제조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험사에서 그 일반 보험사랑 관리 감독을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공제조합이다 보니까 지급하는 부분이 자기네들 자체의 기준대로 준단 말이죠. 그래서 더 짜게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하다면은 자기 차량 상해가 있으면 내 보험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자차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기 차량 상해 드는 거를 이제 추천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료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방병원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지럽다 해서 뇌진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해 등급이 11등급이어서 유리한 부분인 거고, 하루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은 원래 더 치료를 2주 동안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을 하루 만에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의금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는 한 100만 원에서 한 80만 원에서 한 120, 150 이 정도 사이인데, 그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사실 100에서 150, 많게는 20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 때 휴업 손해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입원해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 못 하게 되는 그
금액을 정해서 이제 위자료가 산정을 되는 건데 사실 의사, 변호사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하루 입원을 똑같이 하더라도 합의금 자체가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그걸로 해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이정이 통상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이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세금 신고한 거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사실 군인 같은 경우에는 다 보여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나와 있는 대로 나오는 거고 일반 사업자 중에서도 세금 신고를 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더 비싸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회사 대표급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조율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내 세금 내가 얼마나 소득을 받는지를 입증을 해야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예요. 후유장애. 단순히 이제 염좌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2주, 3주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이고 골절, 뭐 뇌진탕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11등급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골절부터가 이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장애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후유장애. 그러면은 사실 뭐 손가락 미세골절만 돼도 뭐 이런데 미세골절만 됐다고 하더라도 장애 진단서를 끊을 수가 있어요. 뭐 갈비뼈라도 실금 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단위가 확 뛰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병원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포인트죠. 이제 골절이 됐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손해사정사한테 저 같은 손해사정사한테 의뢰를 하는 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은 그 장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서 그걸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 그럼 그렇게 되면 보통 합의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많이 받는 요령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뭐 우리 시민안전보험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여기도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있나요? 파주도? 파주는 아직 없죠. 파주는 아직 없죠. 카카오에서 그 보험 카카오에서 내가 타도 거기 자체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카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자전거를 망가뜨리거나 이랬을 때도 보상 처리 그 콜센터 접수하면은 자체에서 보험 처리해 주는 내용이 있다. 근데 뭐 서울에서는 그런 거 있거든요. 따릉이 자전거 이런 부분도 보상 처리되는 부분이 있고 강남구의 시민안전보험에는 이제 자전거 탈 수 있는 시설이랑 이런 환경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뭐 이런 농기계 특약 이런 거 대신에 우리는 이제 자전거 운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 그냥 내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구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근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 보험인도 똑같고 이런 시민안전보험도 똑같아요. 3년이 지나면은 그동안 내가 청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보험사 돈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3년까지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 너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요? 안 해줘요. 여러분이 내 거를 잘 알고 내가 잘 타먹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험은. 그래서 3년이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 구비 서류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고 네이버에 그 시민안전보험 검색해본 대로 통합상담센터에 접수하면 되는데 DB손해보험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인데요. 이제 내 소득 구간이랑에 따라서 그 건강보험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내야 되는 금액이 달라요. 근데 이게 변동이 생기거나 이제 지역 가입자가 뭐 일반 가입자로 넘어가거나 이제 바뀌게 되면은 직장 가입자가 이제 퇴사해서 뭐 지역 가입자가 되면은 이게 변동 사항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내가 혹시라도 더 내거나
덜 낸 거는 막 기를 쓰고 막 내라고 해요. 막 기를 쓰고 야 돈 내놔 돈 내놔 이거 연락 계속 온단 말이에요. 막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난리 나. 근데 더 낸 거 있잖아요. 더 낸 거 이거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내가 찾아야 돼. 그러면은 건강보험 앱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건강보험 앱 그 들어가면은 어플 받을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내 거 환급액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거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좋다. 이 정도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산전 특례 제도인데 가족 중에 혹시 아프셨던 분 있으신가요? 암 걸리신 분 있다. 있으세요? 할머니? 산전 특례 받으셨어요? 네. 어떤 질병이셨어요? 폐암 쪽. 산전 특례가 뭐냐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뭐 중증 난치성 질환 같은 고액의 병원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을 5%에 10%로 인하를 해줘요. 알고 계셨나요? 이것도 근데 신청을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 병에 걸렸을 때 이거를 신청을 해야지 내가 내는 부담률을 줄여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산전 특례를 받고 실손보험 정도 있으면 의료보험 적용되고 산전 특례 적용받고 실손 의료비 보험 있으면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비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돈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보험을 왜 든다 그랬어요? 돈 다 나오는데. 맞아요. 생활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암 걸린 사람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냐? 바리스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냐? 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했던 것처럼 일을 하는 근로에 대한 행위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수익이 멈추는 시점에는 그때부터는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이나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그런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병,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프면 우리 부모님이나 내 자녀가 날 케어를 하고 내 배우자가 날 케어를 하겠죠.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드는 목적 자체를 생각을 할 때 치료비 받으려고 뭐 비급여 받는 거 뭐 중증 치료비 새로 나온 뭐 중입자 치료비 새로 나왔다던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나를 케어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보험을 든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제도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급여, 사후환급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 요양 이런 데에서 개념이 나오는 거여서 그래서 초과하면은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이것도 신청해야 돼요. 사후환급도. 그래서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사실 이런 사항이 사실 여러분은 지금 나이 때는 사실 뭔 얘기고 할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거나 뭐 간병 요양 등급을 청구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도 내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8시 5분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따따따따. 아우, 죄송해요.